네, 떠평 시간입니다. 떠도는 여러분의 고견을 떴습니다. 오늘 떠평의 제목은요, 대한민국의 좌파가 급속히 퍼진 이유입니다. 이 글 쓰신 분이 역사, 특히 근현대사에 상당히 그 내공이 있으신 분 같습니다.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대한민국의 좌파가 갑자기 많아졌는가에 대하여 생각해보고자 한다.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 분명히 우파가 우세한 세상이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좌파가 판을 치는 세상이 되었고, 국회의원에서 쪽수가 많은 좌파는 입맛대로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러한 것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추어질지, 즉 여론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막가파식 행태를 저지르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대한민국의 좌파가 득세하기 시작한 기원을 개인적으로 김영삼 정권 시기로 보고 있다. 김영삼은 민족이 동맹보다 앞선다는 말을 한 이후 좌파들은 노골적으로 얼굴을 공공연히 밖으로 들이밀기 시작하였다. 그동안 숨을 죽이고 눈치를 보면서 언제 밖으로 고개를 내밀지를 호시탐탐 저울질하였던 좌파는 민족이라는 말이 갖는 이중성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북한의 우리 민족끼리에게 편승하였다. 김영삼이 영남의 명문 경남고교, 김영삼 입학 당시는 경남중에 멸치업을 하던 부친 덕에 보결 입학을 하였으며, 본인이 졸업했다고 하는 서울대학교는 청강생으로 다녔다. 서울대 졸업생 명부에는 김영삼이 졸업했다는 앨범이나 근거가 전혀 남아있지 않다고 들었다. YS가 대통령 시절 덕을 좀 보려고 했던 서울대 총동창회가 적극 해명하지 않는 바람에 김영삼은 서울대를 졸업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권력자에게 빌부터 덕이나 보려고 약한 자세를 보인 것이 한국의 상아탑이었다. 대통령으로서의 김영삼의 발언을 보면 정상적으로 오늘의 경남고에 들어간 것 같지 않다. 또한 서울대 철학과를 졸업한 학사라고 하나 학적부에는 없다고 한다. 그는 머리는 빌리면 된다고 할 정도였으니 IMF 위기가 다가오는 줄도 모르고 당했다. 국가가 해야 할 일, 국가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이란 책을 쓴 강경식 전 부총리는 국가 부도 전후에 김영삼에 대해 말하고 있다. 김영삼은 부도를 내지 말라고 강조했다. 그런데 부도는 내는 것이 아니라 부도가 나는 것이다. 그는 국가 부도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했다. 한국 좌파의 숙주 노릇을 한 김영삼은 하나회 척결이라는 멋부림에 한국 경제를 멍들게 했다. 그가 한 역사 바로 세우기는 역사를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들이고 역사적 사건을 재평가하여 얼치기 좌파들이 과거사를 난도질하는 빌미를 제공했다. 이 사건 이후로 한국은 역사 뒤집기가 항다반사로 일어났다. 김영삼은 한국에서 결정적으로 좌파들이 번식하는 숙주 노릇을 했고, 국민들로 하여금 역사를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들인 후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이 국민 여론을 고려하지 않고 밀어붙이기 법안을 입맛대로 갖다 붙이는 빌미를 제공하게 되었다. 김영삼 이전에는 이런 사태가 없었고 4.3 사태라든지 5.18에 대한 재해석의 빌미를 제공하게 되었다. 전두환, 노태우에 대한 김영삼의 단죄는 역사가가 해야 할 일을 정치인이 한 이후 한국 정치는 길을 잃고 우왕좌왕하였고 정치 수준을 후퇴시켜버렸다. 다음은 김대중의 조치였다. 김대중은 국정원의 대공 분야 직원을 2,500여 명 구조조정을 통하여 숙청했다. 그 이후로 우리 사회에 간첩을 잡는다거나 잡았다는 말은 쏙 들어가 버렸다. 그래도 김대중 본인은 사상의 의심을 받아왔기에 상당히 절제되거나 적어도 크게 드러나지 않게 좌파를 지원했다. 북한이 핵무장을 하면 책임을 진다고 국민에게 큰소리쳤다. 정계 은퇴를 번복하면서 그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지만 거짓말은 하지 않았다고 강변했다. 노무현도 좌파 번식에 큰 역할을 했다. 그는 고시파이면서도 기존 질서를 뒤엎고 법체제를 허무는 데 주안을 두었다. 그래서 나온 게 로스쿨이었다. 로스쿨은 사법부 기득권을 부수고 고시파들의 아성을 허물기 위한 전면전 선언이었고 법 카르텔에 대한 도전이었으며 한국 사회를 근본적으로 뒤흔들며 좌파의 승리를 도모하기 위한 그들만의 리그였다. 문제는 이명박 대통령 시절이었다. 이명박은 분단 국가에서 이념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없었다. 광우병 사태가 터지고 좌파들의 발호가 시작되었다. 아침 이슬을 부르는 좌파들의 노래에 혼비백산한 이명박 대통령은 중도 실용이라는 이념이 없는 잡탕 정부가 되어 역습을 당하였다. 근본적으로 이명박의 왼팔 역할을 한 정두원은 서울시청 시절부터 인연을 이어갔고, 오른팔 역할을 한 이재호는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내고 특임 장관을 했으며 현재는 국민의힘 상임고문을 하고 있지만 근본은 민중당 출신 좌파였다.
박근혜 정부는 박정희 대통령의 후광으로 아버지가 못다 이룬 과업을 마무리하라는 소임을 부여받았으나 사성 장군이 아니면 군인으로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편협한 관념을 갖고 있었고, 박 대통령 자신이 이념에 대한 확고한 무장 없이 대북 정책을 밀어붙였다가 어설프게 우파로 위장한 좌파에게 역습을 당한 것이 탄핵이다. 과장되고 거짓 덩어리였던 최순실 게이트는 하나의 빌미였고, 박근혜의 결정적 과오는 중국 전승전 행사에서 천안문에 올라간 것이었다. 미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륙으로 기우는 것을 보고 죽수호 누구에게 갖다 바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게 만들었고, 이것이 탄핵 사태에서 미국의 지원을 받을 수 없게 스스로 운신의 족쇄를 채우게 된 것이었다. 자유주의 국가 지도자 중 유일하게 전승절 행사에 참석한 박근혜의 행보는 문재인 정권이 탄생하는데 밑거름과 빌미가 되었다. 문재인 시대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였지만 사상과 이념에 있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하는지 붕괴시키려고 하는지 의심이 드는 사태가 굉장히 많았다. 이해찬의 좌파 50년 집권설은 모두의 어안이 벙벙하게 만들었다. 문재인은 임종석을 호남 맹주, 조국을 영남 맹주로 삼았다. 그는 호남 몰표와 영남 좌파를 결집하면 정권을 유지할 것으로 생각하고 조국에게 법무부 장관이라는 간판을 씌운 후 대통령 후보로 내세우고자 했다. 만약 조국이 국회의원을 먼저 하고 법무부 장관을 했으면 이런 사달이 나지 않았을 것이다. 조국과 문재인의 순서가 바뀐 판단 미스가 좌파의 50년 집권 구도를 박살냈다. 이렇게 썼는데요. 마지막에 조국과 문재인의 순서가 바뀐 판단 미스가 이제 좌파 50년 집권 구도를 박살냈다고 했는데, 역사에는 가정이 없지만 그럴듯한 얘기네요. 조국은 근데 제 생각으로는 순서가 바뀌었어도 본전과 민낯이 드러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지금 글쓴이는 제가 누군지 모릅니다만, 이게 SNS를 달궜는데 상당한 내공이 있는 분 같으네요. 저희들이 이제 이 글 중에서 지금 약간 논란이라고 그럴까? 한반이 있을 법한 거, 저는 이제 대체적으로 다 이제 동조하는데요. 이제 YS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이거를 보시는 분들이 약간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아마 동조할 겁니다. 반대하시는 분들은 YS가 그래도 우파이가 이렇게 이제 DJ와 싸운 우파이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YS를 깊숙하게 들여다보면 이분이 짚은 내용이 맞습니다. 뼈 아픈 내용이죠. 어설프게 하나와에 척결하면서 그것 때문에 이제 인기가 확 올라가고 그랬지만, 그러면서 이제 전두환, 노태우 현직 대통령을 단죄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역사가 박근혜 대통령에도 이어져서 박근혜 대통령은 현역 시절에도 저 주사파들에 의해서 불명예 퇴진을 맛봐야 하는데 그 빌미를 YS가 제공했다. 이렇게 이제 이 글에서는 그 뉘앙스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썼지만 전승절 중국 막루에 올라간 거. 중국의 전승절이라는 거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럼 미국이 패했다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도 패했다는 거 아니에요? 중국의 전승절이니까 전쟁에 승리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중국 인민군들이 북한과 합쳐서 6.25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는 거는 한국과 미국의 우리 자유민주주의 수호의 전쟁을 패했다는 걸로 인정한 꼴이 되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그거는 좀 실패 아닌가 생각됩니다. 근데 일부에서는 그게 고도의 외교 전술이었다.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한미동맹을 그때 굳건히 했거든요. 박근혜 대통령 때. 굳건히 하면서 중국과의 경제 교류도 있어야 되는데 한미동맹을 너무 굳건히 하니까 중국의 반발을 우려해서 쓱 마사지 하면서 쇼를 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얼르고 달래는 척 하는 거지. 진심은 한미동맹에 있었고 중국의 전승절 행사 가서 막루에 오른 거는 그냥 퍼포먼스에 불과하다. 이런 분석도 많은데 그런 분석도 가능하죠. 그렇다 치더라도 그거는 실수 아닌가. 왜냐하면 만약에 전승절 행사에 안 가고 한미동맹을 굳건히 했다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처럼은요. 그러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불명예 퇴진 안 당했을 수도 있어요. 미국이 이제 도와줬으면. 근데 미국이 손을 놔버렸거든요. 미국이 손을 놓으면은 탄핵당하고 미국이 붙잡으면 탄핵 안 당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미국의 힘이라는 거는 또 상당합니다. 만약에 미국이 도와줬으면요. 그때 여러 가지로 도와줄 수 있죠. 탄핵에 부당한 거 국제사회에서 알리고 미국에서 알리고 그거를 넘어서 CIA에서 공작해서 박근혜 대통령한테 정보를 만약에 줬으면은 7정보.
그러니까 저 촛불 난동 세력의 어떤 그 약점 같은 거 이런 걸 쳐라 하고 뒤에는 우리가 있다 하고 그때 싹 잡아들이고 뭔가 이렇게 미국에서 협조하고 이랬으면 상황이 달라졌을 수 있죠. 그러나 그 미국에서 이제 손 놔버렸죠. 그리고 아무 간섭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촛불 난동에 이렇게 넘어갈 수 있었다는 얘기고요. 한미동맹은 여러 가지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뭐 DJ의 그 아주 교묘한 국정원 파괴 작전으로 인해서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완전히 거기에 파괴를 해놓은 국정원에 문재인 정부가 완전히 파괴를 이걸 완전 주사파로 또 다 돌려놓아가지고 지금 국정원이 아니 되는 거 아니에요? 주사파의 단체거치 됐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지금 윤석열 대통령 들어와서 이걸 다시 정상화시키려니까 반발을 하고 국정원 내에 쿠데타를 일으키고 거짓 정보를 막 대통령한테 막 쏘고 이래가지고 막 김규현을 쫓아내려고 그러고 막 지금 난리가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 다행히 윤석열 대통령이 갈피를 잘 잡고 있어서 국정원은 이제 머지않아서 정상화될 겁니다. 근데 속속들이 그 박아져 있는 주사파들 내지는 간첩들도 전 국정원에 있다고 보는데요. 그거를 다 솎아내기는 굉장히 시간이 걸릴 겁니다. 윤석열 정부 앞으로 남은 4년 동안에 국정원만 제대로 솎아내는 작업해도 큰 의미가 있고요. 저는 할 걸로 봅니다. 자, 기다려 보시죠. 자, 이렇게 근현대사를 쭉 이분이 훑었는데 대한민국 좌파가 급속히 퍼진 이유가 YS부터 시작돼서 박근혜 대통령이 잘했지만 그 결기가 없어서 탄핵당하는 바람,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주변의 이 세작들, 간신들, 그 다음에 이 주사파하고 놀아나는 앞제비들 때문에 이 지금 대한민국 좌파로 급속해진 때 거기도 하나의 빌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노무현, 문재인에 들어와서 완전히 이제 꽃을 피웠다. 그 뒤에는 이해찬이가 있었고 위에는 북한의 지령이 있었다는 얘기네요. 여기서 50년, 이 좌파의 50년 집권 구도를 여기서 멈췄는데 내년 총선이 중요합니다. 내년 총선에서 과반 차지하지 못하면 이게 또 저들의 또 마수에 또 걸리게 됩니다. 그러려면 부정선거 참 입 아프다 좀. 둘 중에 하나 해주세요. 수사를 하거나 제도를 바꾸거나 수개표로. 둘 중에 하나 안 하면 진다니까. 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가 바로 세우기 제2의 건국 작업 응원합시다. 힘을 보탭시다. 잘 될 겁니다. 네.